은퇴자에게 집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이다. 한국에서 집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부동산을 넘어 삶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집이 투자이자 자산 증식의 수단이었지만 은퇴 시점으로 넘어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퇴자에게 집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생존 도구입니다. 집의 의미가 바뀌는 순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노후 자산 전략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집이 은퇴자에게 생존의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안전한 노후를 만들 수 있는지 자산 전문가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이후의 자산은 늘어나는 자산이 아니라 흐르지 않게 막는 자산이다. 젊을 때는 집값이 오르는 것이 자산의 성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은퇴자가 되고 나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소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출을 어떻게 줄이고 자산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가가 핵심 전략이 됩니다. 이때 집은 자산이 묶여있는 곳이 아니라 주거 안정성을 책임지는 마지막 안전망으로 기능합니다. 집을 잃는 순간 은퇴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주거지를 어렵게 마련해야 하며 월세이사 비관리비 등 고정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즉, 집은 은퇴 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방어막입니다. 2. 은퇴자에게 집이 위험한 이유는 투자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은퇴 전까지 대부분의 한국인은 집을 투자라고 배웁니다. 가격이 오르는 자산, 레버리지로 불리는 자산, 인생의 승부처가 되는 자산. 하지만 은퇴자에게 집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첫째, 집을 투자로 보면 쉽게 팔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시장에서 가격 변동이 생기면 지금 팔아야 하나? 더 오를 때 팔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생기고 그 순간 은퇴자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투기성 결정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둘째, 주거 안정성이 무너지는 순간 지출 구조가 붕괴된다. 은퇴자에게 집을 팔았다는 뜻은 대부분의 경우 월세 부담을 떠안는다는 뜻입니다. 이때 지출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노후 파산의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셋째, 투자용 부동산 착각이 은퇴 밸런스를 무너뜨린다. 두 채 있으면 한 채 팔아서 노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착각.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 이자, 보유세, 공실 위험, 수리비까지 고려하면 투자용 부동산이 오히려 은퇴 자산을 갉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자의 집은 투자 수단이 아니라 지출을 줄이고 불안을 막아주는 방어막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은퇴 후 집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격차가 아니라 안정성이다. 우리는 흔히 집 가진 사람은 부자, 집 없는 사람은 가난하다라는 이분법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은퇴자의 관점에서는 이 기준은 크게 다릅니다. 집 있는 은퇴자 주거비가 거의 고정이다. 집을 소유하면 월세나 전세의 압박 없이 관리비 정도만 감당하면 됩니다. 이것은 매달 수십만 수백만 원의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 없는 은퇴자 주거비가 죽을 때까지 늘 지속된다. 은퇴 후 월세가 가장 위험한 지출 항목입니다. 월세는 오르고 이사는 비용이 들고 주거지는 이동할수록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즉, 은퇴자의 자산 격차는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주거비의 안정성에서 벌어지는 격차입니다. 평생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4. 은퇴 후 집을 팔면 생기는 진짜 문제들. 어떤 은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면 노후에 더 여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산 분석을 해보면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문제 1. 목돈은 빠르게 줄어든다. 은퇴 후 생활비는 감당해야 하는데 소득이 없으니 목돈은 매우 빠르게 소모됩니다. 10년 안에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제 2. 다시 집을 사기 어렵다. 집을 팔았다가 상황이 나빠져 다시 사려고 해도
이미 집값은 올라 있고 대출은 어렵습니다. 문제 3. 부모 부양, 자녀 지원이 남아있다. 6070대는 여전히 부모의 병원비, 자녀의 결혼 비용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없이 목돈만 있으면 이 금액들을 감당하다가 더 빠르게 자산이 소모됩니다. 문제 4. 월세이사 관리비로 지출이 폭증한다. 집을 팔고 나면 매달 고정 지출이 올라갑니다. 은퇴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구조적 지출 증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집을 팔지 말고 집을 지키는 전략부터 세워라. 5. 집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 최고의 절세 전략이다. 많은 은퇴자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집을 보유하는 것이 실제로는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월세 부담 없음 현금 유출 감소. 건보료 산정 시 거주 부동산은 영향 낮음. 재산세는 은퇴자의 소비 패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보유로 인해 자산 흐름이 안정됨. 즉, 집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은퇴자에게는 이미 상당한 금융 혜택이 작동합니다. 반대로 집을 팔아 현금을 만들면 연금 수령 시 건보료가 크게 올라가거나 금융소득이 생겨 세금 부담이 커지는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은퇴자가 집 때문에 고민한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자산 전문가들은 집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집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안정성이다. 거주비 절감 효과가 집값 상승보다 훨씬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유지비가 크거나 대출이 많은 집이라면 소형 저비용 주택으로 옮기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다주택을 유지하는 것은 은퇴자에게 독이다. 보유세, 공실, 수리비, 금리 부담 등으로 투자용 부동산은 은퇴 시기에 위험을 키웁니다. 집을 팔 때는 왜 파는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불안해서?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사람들은 감정적 이유로 집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은퇴자는 주거 안정성, 지출 구조, 세금, 현금 흐름 이 네 가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7. 결론 은퇴자에게 집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이다. 은퇴자는 더 이상 집값이 오를까? 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집이 나의 삶을 얼마나 안정시켜주는가입니다. 집을 지키는 것은 관심이 아니라 노후의 수명과 건강과 감정 안정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은퇴 후 삶은 투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자에게 집은 투자가 아니다. 생존이다. 그리고 생존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나의 집이다.